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수경매훈련단장 유치권 클루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50년 전에 지은 집도 법정시상권이 없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년 전이면은 아주 까마득한 옛날이죠. 이때 지은 집이 법정시상권이 없으면 어떡하느냐, 아주 철거될 문명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50년 전에 지어서 그 집 지은 사람이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이런 집이 법정 지상권이 없는 이유가 뭐냐? 그 어떤 물건이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 타경 11178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입니다. 물건의 위치가 어디냐?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교동리 753-7. 왜 일필지인데, 왜 일필지는 주로 도로로 사용되고 일부 논으로 사용되고, 감정 평가 금액은 1억 312만 8천 원. 토지가 말이죠. 전부 885.7평입니다. 작은 토지가 아닙니다. 작은 토지가 아닌데 왜 이렇게 값이 많이 내려갈까요? 아마도 이제 뭐 집이 있으니까 법정지상권 문제가 되고 수목도 있습니다. 나무도 있고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 사진에 보이시죠? 자, 집도 보이고 뭐 정원 나무도 보입니다. 이 나무들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골치 아프다. 이래 가지고서 사람들이 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가격은 지금 뭐 굉장히 쌉니다. 이 토지 공시지가 계산해 봤더니 말이죠. 1억 한 2천만 원 돼요. 공시지가 1억 2천만 원짜리의 토지를 5천만 원에 살 수 있다고 그러면 뭐 꽤 괜찮은 거 아닙니까? 또 왜 이렇게 이제 되고, 그럼 집의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건물은 전부 매각 제외고 토지만 매각입니다. 이거 지분 매각으로 되어 있는데, 지분 매각은 지금 도로 옆에 붙은 논이 이제 다른 사람 일부 소유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제외한 논에는 그 다른 소유자가 거기에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고성읍에서 태백산맥 쪽으로 조금 가서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고성 간성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바닷가하고는 조금 반대쪽입니다. 바닷가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속초 주변, 강릉 주변으로는 요즘에 땅값이 어떻다고 얘기하던가요? 땅값이 계속 올라가고 떨어질 줄 모릅니다. 속초 살고 계신 분들도 야, 땅값이 좀 내려가면 살 텐데 이게 너무 비싸서 못 산다 이럴 정도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이 8지분 548평입니다. 아까 제가 글자를 잘못 읽었네요. 자, 그런데 뭐 집도 있고 괜찮다. 그럼 집은 어떻게 하느냐? 법정 기상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따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게 지금 법정 기상권이 왜 없는가 따지고, 법정 기상권이 이렇게 없는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문제까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토지는 좀 평지에다가 굉장히 그 좋은 위치에 뭐 도로도 물고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 여기 보면 이제 참고사항에 보시게 되면 토지상에 조인영 씨 소유의 미등기 주택 약 35평, 창고, 화장실, 닭집, 비닐하우스가 소지한다. 또 토지상에 조인영 집주인이 건물 주인이죠. 소유의 약 14년 수령의 소나무 및 주택마당에 조경수가 있다. 그럼 여기에는 누가 살고 있냐? 조인영이라고 하는 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조인영이라고 하는 분은 그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50년 전부터 여기 집을 지어 살고 있다. 땅 주인은 물론 아니죠. 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50년 전부터 주택을 신축해서 고치고 하면서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다. 이 현장에서 만난 조인영 씨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토지상에 조인영 씨가 소유한 약 14년 수령의 소나무 및 주택 마당의 조경수도 있다. 요 등기부를 보면은 2009년 12월 29일 예고 등기하는 게 있습니다. 예고 등기. 이 예고 등기는 또 뭐냐? 거기에다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는다 해놓으니까 아무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땅은 굉장히 싼 땅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토지의 소유에 관한 등기부에서 제가 발시한 겁니다. 소유자가 박두찬 씨가 1961년 9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25년 후에 소유권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1961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62년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조인영 씨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조인영 씨하고 친척 관계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인영 씨가 토지에 세를 갖다가 냈다 할 그런 가능성이 가장 많죠. 이런 경우에 그 조인영 씨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조인영 씨가 법정지상권이 있느냐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왜 성립될 수가 없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등기부 등본을 발췌해서 보여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민법 366조에 의하면은 그 가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였다가 경매로 인해서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소유가 달라질 때 토지 소유자가 아니고 건물 소유자를 위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조인영 씨가 토지의 소유를 했던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는 건물만 가지고 있어요. 토지는 지금부터 72년 전부터 박두찬 씨 소유고 조인영 씨는 50년 전부터 내가 토지에 집을 지어 살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럼 이분이 법정지상권이 없다. 그 법정지상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 그러면은 피고는 자 청구 취지를 보십니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해서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그 다음에 토지를 인도하는 날까지 소장 송달일부터 그 다음 날부터 매월 50만 원의 비율로 부당이득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을 한다. 이렇게 그 이유가 뭐냐? 여기 지금 법정 지상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의 소유가 아니라니. 토지는 박두찬 씨 소유고 건물은 조인영 씨 소유라면 이런 경우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다. 그러니까 피고는 건물의 소유를 주장하지만 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정지상권 성립될 수 없다. 토지 소유자의 친족간이었다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다. 그런 결론은 동일하다. 그럼 법정지상권이 없는 토지는 어떻게 되느냐. 철거된 문명이다. 그러면 이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반환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또 예고등기가 있어요. 예고등기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예고등기 제도는 현재는 옛날에 일부 악덕 법무사들의 장난으로 경매 질서를 혼란시켜서
현재는 폐지됐습니다. 예고등기 자체가 부동산의 소송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2009년 예고등기는 까마득한 옛날 소송이 끝난 것이 분명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말소 척닥 등기 신청만 하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땅을 갖다가 골치도 안 아프고 싸게 사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조인영 씨가 토지의 임차권 등기자인 경우, 임차인인 경우 이 건물 가액 상당을 주고서 낙찰인이 인수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을 수 있다면, 그 있을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 있을 수가 있느냐? 토지 소유자하고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토지 매수 청구권이 생깁니다. 자,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